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요고.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 이명수입니다. 정신요고 시즌2 대한신경정신의학회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명수 원장님, 연세라이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강남역 12번 출구. 그만해. 오늘의 사연은요, 지킬앤 하이드 님이 보내셨네요.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심하다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우울증은 아닐까 혹은 조울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요. 완전 행복한 건 아니지만 70-80% 혹은 99%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울감이 심각하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는 대부분 울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나쁜 생각까지 구체적으로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그러다 정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닐까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카운슬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울하면 술을 포금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술도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밤늦게 깨어있지 않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밤늦게 깨어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러고 며칠이 지나면 생리를 시작하는데요. 혹시 제가 심각한 생리증후군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연애할 적에도 그리고 결혼 후에도 심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 며칠 뒤면 생리를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만의 세상이 되고 모든 게 비관적이고 내가 죽어도 아이들은 알아서 살 텐데 하고 아이들 걱정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더욱 심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디서 읽은 글에 우울증이나 생리증후군은 감기 같은 질병이라 나아질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도 상담이나 약으로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울증인가 싶다가도 생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볍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며칠씩 삶을 흔들 정도이니 너무 힘이 듭니다. 생리전 증후군도 이렇게 심각하게 올 수 있는 건가요? 정신여고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심각하게 올 수 있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시면 뭐 약물도 네, 좀 생리전 쓰시고. 증후군은 대표적으로 이게 호르몬al 밸런스 네. 이런 쪽에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 보통 이제 생리전 증후군, 뭐 아프거나 뭐 이런 불편함 등등, 그걸로 산부인과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호르몬 관련 약을 처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울감이 심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면은 세로토닌 계통의 항우울제를 항우울제만 하죠. 처방해요? 아니면은 호르몬제 같은 것도 같이? 항우울제만 처방을 하죠. 네. 산부인과 호르몬은 잘 모르니까. 네,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협진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이제 진료를 하게 할 거고. 저는 이분의 사연 들으면서 이거 우울증인 것 같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네. 약간 이상하다,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99% 만족하는 생활을 한다. 진짜 우울증은 이런 표현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리전 증후군 한 달에 한 번씩 뭐 마법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법의 세계가 좀 이렇게 어둠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때만 아니면은 되게 괜찮은데. 그러면 지금 본인이 조울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데. 조울은 이제 가운데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위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괜찮은 상태에서 아래로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조증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사연만 봐서는. 그러니까 그냥 생리전 증후군과 연관된 뭐 우울증 이렇게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킬앤 하이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 증상을 말을 하면 바로 그냥 항우울제를 처방받아서 네. 복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 얼마나 복용해야 돼요? 이런 일반적인 우울증 6개월 프로토콜이라고 네. 해서 이제 가긴 하는데 이렇게 생리와 연관한 거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오히려 길게 조금 더 복용해야 길어질 돼요? 수도 있고요. 네. 그 항우울제를 만약에 복용한다 그러면은 매일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매일. 네. 생리전 증후군은 날짜 봐서 이렇게 일주일 아니요. 한 달, 일단은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분은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더욱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생리 때 우울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히 괜찮으시다가 딱 그때만 우울해지는 근데 되게 짜증이 많아진다고 하죠. 생리통과 연관해서 짜증이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심한 늪으로 빠지는 듯한 막 공허로 빠지는 듯한 우울감보다는 되게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긴 한데 이분께서는 슬픈 일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하지만 그것이 내 현재 우울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울증이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생리전 증후군이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남편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 나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실행에 정말 옮길까봐 무섭고 내가 죽어도 아이들은 알아서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난다. 이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종의 응급 이런 정도의 상황 아닙니까? 네, 좀 그렇죠.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며칠씩 삶을 흔들 정도이니 너무 힘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뒤집어 얘기하면 그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힘들 때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쫙 빠져들었던 본인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런 충동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정도의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항상 생각과 충동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나는 행동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가면 약 말고도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상담도 하죠. 개인적으로 슬픈 일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좀 얼마나 그게 영향을 현재까지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알아보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술을 포금하기도 했다. 정말 우울할 때는 보통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술도 많이 드세요? 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많이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내 우울감이나 공허감을 해소시키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는 우울증을 악화시킬 뿐이죠. 근데 현명하신 분들은 내가 여기다 술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힘들어지는구나를 알고 이미 외래에 왔을 때 한동안 술을 먹었는데 지금은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시고 있으십니다. 포금하기도 했는데요. 과거형으로 적으신 거 보면 지금은 그게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명한 생각이십니다. 네. 밤늦게 깨어있지 않으려고 노력도 한다. 이것도 보통 흔히 그렇습니까? 네. 우울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밤에 더 힘들고 자꾸 딴 생각 나서 잠 못 자고 이래요? 그렇죠.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이분은 이제 아이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 밤에 혼자 있어서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실 것 같기는 한데 가장 전형적인 그건 아침에 우울해요. 눈을 뜨면 아침에 되게 우울하다가 자극이 오후로 가면서 자극이 생기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거 모닝 디프레션이 네. 아주 전형적인 우울증의 특징이고 그런데 이제 저녁 때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하다는 건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상황적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누구나 혼자 밤에 있으면은 그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런 시간이 오래되거나 그러면 외로워질 수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가 시작됐어. 출근해야 돼. 너무 싫어. 뭐 이런 거는 모닝 디프레션입니까? 그것도? 아니 그런 거는 아니죠. 아침에 딱 깼는데 이야 오늘 또 하루가 밝았구나. 오늘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약간 경조증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출근하기 싫은 건 하여튼 정상인 걸로. 네,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면 기분을 조금 약간 업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아침 운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도 이렇게 심각하게 올 수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드리고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고 필요한 처방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가 지나갔었는데요. 남편한테 이 얘기를 만약에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좀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서 병원에 일단 먼저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당연히 남편과 상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런데 남편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부인이 예민해지고 하는 걸 보면 마음속으로는 좀 상담이나 뭐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마 부인한테 정신과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주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치료를 하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알던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너 요새 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좀 정신건강의학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했을 때 막 거꾸로 화내고 난 괜찮다고 막 부정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반대로 나 힘들어 나 병원 가볼래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그런 것 이런 식의 반대 반응들도 있고요. 그건 더 힘들겠다 진짜. 네, 반대 반응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주변 사람들, 남편, 뭐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본인의 우울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해주고 이러는 거는 좋은 방법인가요? 자신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친구나 뭐 예를 들면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또 느낌이 다른데. 네, 가족들한테는 오픈을 하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무조건 자기 개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죠. 그 친구들한테 계속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힘든데 힘들어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편하지는 않으니까. 네. 네. 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는 정신요구 시즌2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정신요구 채널과 팟빵 나는 의사다 채널 그리고 유튜브 정신요구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의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과 가능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드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새 시즌인데 이거 안 하면 서운하죠. 맞습니다. 정신여고 시즌2 오픈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유튜브에도 업로드하지 않습니까? 네, 비록 소리만 나가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정신여고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작지만 마음을 가득 담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30분을 뽑아서 콤부차 에너지 크림을 드립니다. 콤부차 에너지 크림이 뭡니까 근데? 요새 미국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건강 및 미용 음료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콤부차인데요. 이 콤부차를 발효시켜서 만든 크림이에요. 우리 나의사 피부과 크루인 헬레나 님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막 했던 그거죠? 네, 맞습니다. 차바이오 그룹 계열사인 차랩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저희 이제 먼저 제품을 써보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언제까지 참여하면 됩니까? 네. 어떻게? 저희 이벤트 8월 딱 한 달 진행하고요. 8월 31일까지 유튜브 정신여고 채널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당첨 확인을 위해서 알람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게시판에 올리시는 거는 이벤트에 응모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유튜브 정신여고 채널에서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유튜브에서 정신요고라고 검색하면 나옵니까? 나오죠.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라고 검색해야 나옵니까? 그렇게 해도 나옵니다. 둘 다 되는군요. 둘 다 나옵니다. 네, 알람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누르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매 채널 나는 의사다에도 놀러 오셔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